안녕하세요. 시험은 너무 잘 보셨네요. 응? 평균이 75점? 75점 한 5 정도 되시고 다 맞으신 분 안 계시는데 하나 틀리신 분들은 계시네요. 근데 A로 그렇게 틀려주는 거죠. 원래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험 다음 주죠. 네, 다음 주가 시험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은 이제 점검하는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점검하는데 문제 풀면서 이렇게 내가 이런 지문이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됐다 이 생각만 하시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부터 막 이 문제를 막 애울라 가시면 안 돼요. 지금 다 했던 내용들이라 이제 내가 어떤 지문에서 지금 어디가 지금 잘못 풀리고 어디가 막힌가만 그만 뚫어내시기만 하면 돼요. 그것만 풀어야지 알고 있는 내용을 막 이걸 애울라 가시면 안 돼요.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용어 정리 문제를 내놨는데 용어 정리 나와봤자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 정도.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용어에서 제2차다. 제2차. 그러면 2차 그러면 1차를 건너뛰고 2차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데 1차에서 뭐 하니까 2차로 넘어가는가요? 부족하니까. 뭐 하려고? 채우려고. 그러면 1차를 가름하여. 이 단어만 딱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 무조건 가름이라는 단어만 있으면 오케이 끝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혹시 만약에 여기가 이제 연대하여 이렇게 나오면 연대 납세 의무자 이러면 연대라는 것은 나만인가요? 우리라는 자인가요? 우리. 그럼 모두. 그럼 연대 나오면 뒤에는 모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단어를 한 단어만 가지고 용어는 풀으셔야 돼요. 이제 두 번째, 요 지문을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문제 나오면 거의 대부분 다 2번이 정답으로 나오기 때문에 2번은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납세 의무자란 하고 이 말이 딱 뜨는 순간 저거 내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납세 의무자 그러면 내가 내 것만을 이렇게 딱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남의 걸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은 이 속에 들어와야 되는가 안 들어와야 되는가? 안 들어와야죠. 그럼 이제 여기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여기는 우리 두 글자로 알고 있는 거 있죠. 은행은 자기 걸 자기가 내고 있는가 남의 걸 받아서 내주고 있는가? 남의 거. 그럼 이건 남의 거네. 남의 것을 받아서 내주니까 너는 제외. 그럼 답은 2번이네요. 계속 시험에 나오면 2번을 이렇게 답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1번의 정답률이 71%밖에 안 나왔는데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2번을 이 지문을 틀리신 분들은 신경 지금 바짝 써요. 2번을 정확히 익혀놓으셔야 돼요. 혹시라도 여기가 납세자 그러면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납세자 그러면 내 것만 그런가? 내 것 남의 것 모두 그런가요? 모두. 그럼 모두니까 은행도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들어가야죠. 그럼 그때는 포함이에요. 앞에가 납세자라고 나오면 여기가 포함이지만 납세 의무자라고 나오면 제외한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3번에 특별징수 그러면 특별징수하는 사람이 우리 누구라 하겠는가? 은행. 그럼 은행은 정부 입장에서 은행한테 너 특별히 네가 좀 뛰어라 그 말은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받기 뭐 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 편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요 편하니까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특별징수는 그렇게 받아야 세금 받기가 편하니까 특별징수라는 거예요. 근데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그런데요. 요 두 글자만 먼저 생각하세요. 징수라는 것은 손 잘 보세요. 손으로 꽉 잡은 거예요. 그럼 누가 지금 잡았다는 얘기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잡은 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잡은 세금은 세 글자로 지방세. 그럼 지방세 잡았죠? 만약에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보관하고 매각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 자기가 들어간 돈을 체납 처분비. 그럼 이것도 걷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기가 쓴 돈이니까 지방세와 체납 처분비를 모두 누가 걷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지방자치단. 그럼 이 두 개를 묶어서 이걸 징수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제 5번에 과세 표준. 요 단어는 조금 특이한 단어예요. 그럼 과세 표준 그러면 과세 표준은 무엇 하려고 저걸 계산해야 되는가? 얼른 생각하세요. 세금을 부과할 때 표준이 된다. 그럼 세금을 계산할 때 제일 앞에다 세운다. 자, 제일 앞에다. 그리고 제일 앞에 가는 것을 우리는 기초. 요 세금을 계산할 때, 세액 계산할 때의 기초. 그러면 세금을 계산할 때 제일 앞에 이 말이에요. 병원에 가보면 제일 먼저를 우리는 뭐라 하든가 이걸 뒤집어서 초기. 그럼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아유 저 천만다행이시네요. 기초시네요. 이렇게 말 안 하죠. 거기서는 뒤집어서 말하죠. 초기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처음 이게 여기서는 세액 산출의 초기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세금을 계산할 때 제일 앞에다 세우는 것을 뭐라고 하더란 얘기인가? 과세 표준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용어에서는 요 정도 알아야 되는데 특히 주의할 거 요거. 2번. 2번을 조심을 하죠. 혹시 2번 틀리신 분 있으면 절대 안 틀리도록 동그라미 2번은 저거 안 틀리도록 해놓으셔야 돼요. 자, 문제 2번. 또 제가 동영 1회차, 2회차, 3회차 전부 2번 문제 어렵게 내놨죠. 이번엔 똑같아요. 이번에도 2번 문제가 정답률이 35%밖에 안 나왔어요. 자, 2번에 헷갈리게 해놓고 3번에다가 이상한 문제를 탁 넣어요. 그러면 2번, 3번이 동시에 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멘탈을 흘리게 잡는 거예요. 자,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의 목록을 다 찾아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밑에다가 개수로 내버렸네. 개수로 내니까 여기서 시간이 3분에서 5분을 잡아먹게 만들어놔요. 근데 제가 시험 보고 오신 분들한테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나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냐면 예전에는 시험 5분이나 10분 남았으면 10분 남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험 끝나기 20분 전에 20분 남았습니다 여기서를 대답 말해준대요. 20분부터 말해준대요. 그때부터 막 마음이 떨리기 시작한대요. 근데 세법은 20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세법 문제 풀 때거든요. 세법 문제 풀 때는 20분 남았습니다 손이 막 떨려가지고 안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푸셔야 돼요. 어차피 세법은 16문제고 20분 안에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긴장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문제 풀 때 20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알았어요 이제부터 풀면 돼 그러고 이제 풀어가시면 돼. 그리고 문제 풀다가 1분 안에 이걸 못 풀겠으면 아무거나 찍어버린 거예요. 어차피 개수 문제를 맞출 확률은 50%밖에 안 돼. 자, 이제 이 두 개를 정확히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지방의 소득세는 우리 지방의 소득세는 무슨 단계와 무슨 단계만 나온다? 보유와 양도에서만 나온다. 지방의 교육세는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만 나온다. 이 두 개를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인지세는 취득 단계와 양도 단계에서 나온다. 농어촌을 위해서는 모두 아침, 점심, 저녁 다 생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만 나온다. 종합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언제나 생각하세요. 지방의 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언제나 같은 한 몸이라 생각. 여러분 여기가 종합소득세가 제 몸이다 생각하면 지방의 소득세는 제 몸 옆에 붙어있는 그림자라고 생각하세요. 언제나 그러면 돼요. 내가 종합소득세면 내 옆에 그림자는 지방소득세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면 종합소득세 가면 지방소득세도 언제나 같이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언제나 한 몸으로 붙어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 그럼 이제 양도 단계를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취득 단계를 물어보면 하나, 둘, 셋. 또 이 문제에서 보유 단계 물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풀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를 한꺼번에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이번 문제 하나 가지고 양도만 막 외우시면 안 돼요. 양도만 외우지 마시고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3단계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왜 여기서 양도 단계 문제를 냈냐면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취득 단계 한 번 문제를 냈어. 그 다음에 보유 단계 문제를 냈어요. 안 낸 것은 양도 단계만 지금까지 문제를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양도 단계 쪽에 여기다 문제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이 두 개를 정리를 좀 잘 하세요. 지방의 소득세는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 지방의 교육세는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 이제 문제 3번. 계속 1회차부터 1회차, 2회차, 3회차 계속 3번 문제는 성립, 확정, 소멸 이 세 개를 묶어가지고 종합 문제로 계속 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종합 문제로. 그럼 시험도 이렇게 종합 문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납세 의무가 확정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에 대해서는 자,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이 말은 이제 우리 세금을 신고할 때 소득세 하나만 예를 딱 들어드릴게요. 소득세. 그럼 소득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연도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세금을 신고하셔야 돼요. 그럼 올해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2025년에 벌어들인 소득을 2026년에 세무서에 신고할 때 이때 세법을 몇 년도 세법을 적용해서 신고할 것인가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요 지문이 의미 해석을 못하신 분이 엄청 많은데 그럼 이 세법을 적용할 때 2025년 소득이니까 2025년 세법을 적용하라는 이야기인가 26년 세법을 적용하라는 이야기인가 25년. 그럼 2025년 법령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럼 2025년 법령을 적용하려면 신고 시점에 신고 당시라게 해야 되는가요? 성립 당시라게 해야 되는가? 그럼 이제 여기서 성립 당시 그러면 성립 당시는 2025년 12월 31일이 되는 거고 신고가 되면 2026년 5월 달이 되는 거니까 2026년에 세법을 적용해라 2025년에 세법을 적용해라 25년. 그럼 25년이니까 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서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2025년 12월 달에 12월 중순에 물건을 취득해가지고 60일 안에 2026년 2월 달에 취득세를 신고하려면 2025년에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2026년에 취득세 신고할 때 26년 세법을 적용해라 2025년 세법을 적용해라 25년 세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취득 당시 그러면 취득세에서 취득 당시는 언제를 말하는가? 취득일 현재. 취득일 현재. 그럼 그 취득일 현재라는 것은 잔금 청산일 현재. 그런 날짜를 이 날짜를 정확히 알고 이 지문은 우리 교재에 잘 없는 지문들이에요. 이렇게 교재 없는 지문들이 한두 개씩 이렇게 탁 튀어나오면 여러 데서 무조건 막 헷갈려. 이거 처음 본 건데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 처음 본 게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하라겠는가? 무시해라. 처음 본 사람이 말 걸면 그냥 무시해라. 처음 본 사람이 그냥 어디 가자 가면 갔다가 갇히는 수가 있으니까 그냥 무시해라. 처음 본 거 있으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 봐. 자,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확정되며 그랬으니까 이제 확정은 종부세는 먼저 내가 그런가 정부가 그런가?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이 돼. 그런데 예외적으로 내가 신고할 때는 확정을 할 수 있죠요. 둘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정부가 결정하지만 예외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신고할 때도 확정이 되겠습니다. 요 지문은 안 틀리셔야 돼요, 이제. 자, 3번. 요 지문이 31회부터 해서 지금까지 35회까지 두 번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 동그라미 2번 지문이.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
근데 제가 1회부터 1회, 2회, 3회 연속 지금 뭘 내드리고 있는가 잘 보셔야 돼요.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를 살짝 바꿔가면서 지문을 자꾸 그 유사 지문으로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신고 기한까지 제출했으니까 제출했다는 이야기는 확정이 됐다 그런가? 확정은 안 됐다 그런가? 됐죠? 확정이 됐죠? 확정된 세금을 수정신고하면, 여기서 수정신고라는 것은 옛날에 신고된 내용을 낮춰서 그런가? 올려서 그런가? 올려서. 이제 여기 알았죠, 이제요? 요것까지 이제 정확히 잡았어, 이제. 증액하여. 그럼 증액하여 수정신고했으면 이 수정신고도 확정은 된다 그랬는가? 확정 안 된다 그랬는가? 된다. 이제 정확히 알죠? 그럼 이제 다시 하나 더. 지금 이미 신고한 세금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하면 당초 확정된 세액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이제 정확히 그것까지 이제 다 잡아냈어. 그럼 4번. 심사 청구. 여기서는 뭐 지문이 약간 이상한데 봤더니 필요한 처분할 수 있다. 다시 뒤질 수 있다. 이 말이 제척기간이네. 제척기간에서 우리 알고 있는 거 있죠? 제척기간에서 심사 청구에서 확정된 날 판결, 여기 확정 또는 판결. 자, 소송을 진행했어. 내가 소송을 진행해가지고 제척기간이 지나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떨어지더라도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내가 몇 년간은 다시 조사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몇 년? 1년. 무조건 1년이요. 이렇게. 잘 모르면 그래요. 이제 법원에서 아이고 제척기간 지나가지고 이제 세금 못 걷으면 어떻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몇 년? 1년. 1년 동안은 다시 조사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조사기간 아무리 거기서 시간을 끌었더라도 우리는 다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는 1년.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나와. 근데 이긴 사람이 이렇게 내가 이겼지 그랬더니 아니요 너 1년 더 조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요. 2년 아니에요 1년이에요. 자 5번은 자 이거 지금 두 번째 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 납부 세목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데 이 신고 기한 속에는 다음에 세 가지, 자, 예정신고, 수정신고, 중간연합기간 요 세 가지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정신고하는 기한은 신고 기한에 포함한다. 그래서 들렸죠. 그래서 자, 이걸 제가 9월달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동영 1회차, 2회차, 모의고사 이번까지 해서 총 3번을 내드렸어요. 이 지문을. 그런데 아직 5번 지문에 이게 숙달이 안 되신 분이 있어. 다시요. 이제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정부가 뒤지는 시간은 신고 납부 세목은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뒤질 수 있어. 그런데 그 신고 기한 속에는 예정신고나 수정신고나 중간연합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그러면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뒤지기 시작하는 것은 예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다,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다.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뒤지기 시작하는. 왜? 뒤질 때 정부가 시간을 길게 뒤질려고 한다, 작게 뒤질려고 한다? 길게. 그래서 뒤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뒤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문을 5번 지문 같은 경우에 수정신고라고 여기 써놨는데 이제 모의고사 때는 여기를 제가 예정신고를 넣어드렸어. 그래서 예정신고나 수정신고나 중간연합은 신고기한 안에 제척기간을 정할 때요, 기산일을 정할 때 이 신고기한에 수정신고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문제 4번. 서류 송달은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정리된 것 같아요. 서류 송달 문제는. 서류 송달 문제 나오면 무조건 시험에 나오면 이건 답이에요. 납세고지. 납세고지는 중요한 서류다, 안 중요한 서류다?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대표자에게 보낸다, 모두에게 보낸다. 모두. 자, 모두. 그럼 대표자를 그랬으니까 틀렸죠. 중요한 서류 딱 나오면 모두에게 송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얼른 가셔야 돼. 근데 안 중요한 서류는 누구에게? 대표자에게.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자, 두 번째.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될 자에게, 그러면 여기서 교부 송달이라고 했으니까 교부 송달이라는 거 정부가 직접 서류를 들고 직접 집집마다 찾아가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 나눠줄 때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나눠줄 때는 서류가 뭐 해야만 그런가요? 도달. 자, 정부가 보낼 때는 도달주의. 그럼 도달했다 그랬네. 건네줌으로써 이 말이 도달함으로써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말로 바꾼 것뿐이에요. 건네준다, 도달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단 송달을 받을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도 송달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송달을 받아야 될 사람 이외, 송달 받을 사람이 아니라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은 다른 장소에서 어떤 경우도 받는다 못 받는다, 절대 그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실 것. 자, 3번. 서류의 송달 장소에서 그 사람이 없어. 그 집에 그 사람만 없고 다른 가족은 있네. 그 사람이 없고 다른 가족이 있으면 먼저 뭐 스캔 한번 떠보라고 했죠. 뭐 할 수 있는가? 사리. 자, 사리 분별하는가를 먼저 보고, 그럼 멀쩡한가 보고, 근데 또 정당한 이유도 없이 정당한 서류 수령을 거절하면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그런다. 두고 가면 된다. 두고 가면 된다.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고, 정당한 서류 없이 수령을 거부하시면은 그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돼. 자, 동그라미 4번. 서류의 송달은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건 이제 전자송달. 전자송달, 이메일로 보낼 때는 내가 이메일함을 확인하면 그러든가 들어오면 저장이 돼 있으면, 저장하는 경우는 저장이 되면 그때 그 사람 손에 들어가, 이메일이 그 사람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메일 함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 손에 도착했다 이렇게 보는, 그 사람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 5번은 계속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새로 신설된 지문이나 계속 알려드린 거예요. 구속돼 수감돼 있으면 누구에게 보내라 그랬는가? 장에게 송달하면 그 관서에 장에게 그냥 보내주시면 돼. 이 정도 문제는 이제 충분히 다 풀 수 있네요. 자, 5번도 지금 다 이제 거의 다 맞추셨어요. 5번도. 자, 5번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라는 문제가 딱 나오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한 사람이라는 것은 물건의 등기나 등록을 꼭 한 사람이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자, 됐어. 이제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주인이다. 그러면 환지를 받았을 때 그 땅의 주인은 누구란 이야기인가? 조합원. 그 사람, 조합원. 그다음에 채비지나 보리주로 받은 사람은 누가 되고? 사업시행자. 그럼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세금 내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나왔을 때는 문제가 나오면 누가 세금 내냐만 물어보는 거지, 앞에 지문이 맞냐 틀리냐 이건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세금 내는 사람이 맞냐 틀리냐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2번은 조합원용으로 물건을 취득했으니까 세금 내는 사람은 누구란 이야기인가? 조합원. 그럼 조합원만 찾으면 돼. 조합원. 근데 조합원 이렇게 딱 나왔네요. 계속 앞에서 제가 조합이라고 써놓고 이제 조합원이라고 제대로 해드렸네요. 조합원이 납세 의무를 지고.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실제로 문의만, 이름만 내 걸로 돼 있고 실제 나한테 귀속되지 않는 건 그건 제외라는 거. 자, 3번. 상속, 회복, 청구, 소. 자, 이 말을 그냥 쉽게 풀어버리면 돼. 이미 상속을 받아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내 상속 지분 돌려줘 하고 소송한 거예요. 소송해가지고 판결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소송에서 내 것을 돌려줘 하고 소송 판결을 받아서 돌려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 지분을 돌려받았으니까 당초 지분을 초과하더라도 지분 증가만큼 증여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자, 그러면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내 것을 내가 소송해서 찾아왔는데요. 이러면 돼요.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이미 상속 등기가 끝났는데 몇 개월 안에 다시 지분 정리를 하고 등기까지 마치면은 이건 취득이 아닌 걸로 봐준다. 6개월. 하나 더. 이제 또 누가 등기해 놓은 것을 상속인들이 다시 협의해서 지분 등기를 바꿔버리면 이거는 지분이 왔다 갔다 해도 취득이 아닌 걸로 본다. 채권자. 내가 아닌 채권자들이 등기해 놓은 것을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재분할하면서 당초 지분을 초과해도 취득이 아닌 걸로 본다. 이렇게 지문 하나 나오면 여기 연결된 거 세 가지를 얼른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4번. 법인 설립 시 딱 나오는 순간 중간 생략.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법인 설립 시 끝에 가서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중간에 무시해버리라는 거. 자, 5번. 상속. 취득세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상속을 받았으면, 취득세에서는 상속을 받았으면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잡아라. 각자. 상속인 각자가, 그러면 이 상속인 각자에게는 연대 책임이라는 걸 지운다, 안 지운다? 그렇죠. 상속인 각자는 연대 납세 의무도 있어요. 연대 납세 의무가 부담됩니다. 이렇게 얼른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자, 납세 의무자는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6번. 취득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1번 지문을 지금 계속 1회부터 3회까지 연속 다 나왔네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몇 개 중에서 빠른 날로 잡는다. 3개. 이제 찾았죠? 사실상, 공부상, 또 사용일 3개를 비교해서 제일 빠른 날. 오, 맞았네. 3개가 있으면 맞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는 두 가지가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두 가지가. 취득에 필요한 대가를 지급했으면, 자, 여기까지요. 이 대가를 지급한 것은 취득 가격에, 여기까지는 포함해라, 포함하지 말아라. 여기는 포함해라. 자, 앞에는 포함해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뒤에서 다시 이제 광고 선전비 등으로 지급한 것은, 취득 가격에 포함해라, 포함하지 말아라. 포함하면 안 된다. 이건 포함하면 안 돼. 그런데 포함한다, 뒤에도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앞에 건 맞았는데 뒤에 게 틀렸어. 그래서 취득에 필요한 대가로 지급한 것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만 광고 선전비는 취득가액 계산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번은 지문 앞에가 뭐라고 막 써놓은데 앞에 중간 보니까 여기도 여기까지네요. 사용 검사를 받은 날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검사 받은 그날부터 효력이 생기는가,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는가? 그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고, 소유권 이전 고시한 그날부터 그런가, 다음 날부터 그런가? 다음 날. 여기는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한 지문에 2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4번.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고 하면, 아마 시험이 오늘쯤 이제 문제 출제하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 주 시험이니까 시험 보기 10일 전에 집합하니까 지금 집합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쯤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10월 15일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시험 문제 반영 안 돼요. 못 돼요. 그건 시험 문제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거 시험 문제 반영해버리면 그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반영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번 종합부동산 대책의 핵심 키는 뭐냐면 특수관계인과 거래에서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자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을 취득세든 양도소득세든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 중에 분명히 그 문제의 지문으로 구성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취득세, 이 내용은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가 똑같아요.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고 하면 법에서는 그대로 그걸 봐준다, 안 봐준다. 안 봐주는 걸 두 글자로 뭐라는 거야? 안 봐준다. 인정하지 않는다. 부인. 부인해버린다. 그럼 부인해버린다. 그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고 거래했던 그 행위를 부인해버리고 취득세에서는 무슨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고. 그렇죠. 시가 인정액으로 가고 만약에 양도소득세는 이제 두 글자로 줄여. 뭘로? 시가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부당하게 거래하면 그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지방세는 시가 인정액으로 가요. 시가 인정액으로. 근데 혹시라도 문제에서 시가 인정액을 해놓고 뒤에다 가로해가지고 이거 신경 좀 쓰셔야 돼요. 시가 인정액이라고 하되 만약에 시가 인정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럼 그 지문은 맞는다는 이야기인가 틀린다는 이야기인가? 틀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지문을 조심하셔야 돼요. 시가 인정액으로만 하게 돼 있어요. 시가 인정액을 어떻게든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시가 인정액은 내가 오늘 취득한 날이면 오늘부터 과거 몇 개월치를 뒤져보고 6개월. 취득일로부터 몇 개월치를 다시 뒤져보고 3개월. 앞으로 6개월, 뒤로 3개월치를 뒤져가지고 여러 개가 나타나면 그중에 어떤 걸 갖다 쓰면 되고 가까운 날의 금액을 시가 인정액으로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시가 인정액, 국세에서는 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인데 그러면 시가 인정액과 그 사람이 신고한 거래했다고 내가 이렇게 신고한 금액과 차이가 벌어지는 금액이 얼마 이상 차이가 벌어지면 3억 이상 차이가 발생하거나 3억 이상 차이가 발생 안 돼도 시가 인정액에 몇 프로 이상 차이가 나면 5% 이상 차이가 나면은 나쁜 행위로 보고 그걸 부인해버리고 시가 인정액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이 정도. 자, 5번 양도담보. 지금 양도담보 몇 번째 나왔죠? 왜 이걸 냈냐면 대물변제를 작년에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는 양도담보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도담보로 계속 말을 만져드리는 거예요. 그럼 양도담보라는 것은 내가 담보로 잡혔다는 것은 내가 받을 게 있으니까 잡혔는가 줄 게 있으니까 잡혔는가? 줄 게 있으니까. 그러면 주는 걸 채권이라 한다? 채무라 한다? 채무. 저 채무예요. 그래서 채무액으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를 여기서는 조심하셔야 돼. 채무액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추가로 더하니까 이건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이 경우는 포함한다. 근데 시험 볼 때 여기를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채무액까지는 알고 있는데 채무액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포함하고 만약에 내가 받을 게 있으면 제외하고 또 그다음에 채무액이 시가 인정액하고 비교해서 채무액하고 시가 인정액을 서로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걸로 간다, 작은 걸로 간다. 큰 거. 어떻게든 세금을 많이 걷어가려고 하니까 큰 거. 그럼 이제 채무액이 시가 인정액보다 적을 경우, 또 채무액이 시가 인정액보다 작았으니까 누가 더 크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시가 인정액이 크니까 더 큰 시가 인정액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이 지문에서는 여기를 이 지문을 바꾸는 거예요. 채무액이 시가 인정액보다 큰 경우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어요. 적은 것을 큰 경우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문제 풀 때 용어보다는 반대로 뒤집을 수 있는 단어가 있는가를 그걸 얼른 생각을 해요. 반대로 뒤집을 수 있는 크다, 작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크다, 작다 이런 제한. 그다음 뭐 이상이다, 이하다, 초과다, 미만이다 뒤집을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 시험 문제 출제는 단 이틀에 출제하다 보니까 시간 여유가 없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이 지문을 막 꽈가지고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봐가지고 이걸 이렇게만 바꿔야 되겠네 하고 그 지문만 살짝 틀어. 그러니까 그 시간 시험 출제한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면 엄청나게 복잡하게 내요. 근데 시간이 하루 이틀 사이에 문제를 내셔야 돼. 내고 나서 그걸 3번이나 검토를 다시 해야 돼. 검토위원들이 따로 있는데 그 검토위원들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가지고 수정하고 다시 문제 풀어봐서 검토하고 3번 검토하고 오케이 되면 이제 인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낼 때 막 너무 복잡하게 낼 거란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 법 지문 그대로 나와요. 법 지문 그대로 나오고 우리가 봤던 지문 그대로 나오는데 바꿀 수 있는 것들만 거기만 살짝 바꿔놔요. 자, 문제 7번. 취득세, 이제 세율 문제네. 취득세 세율에서 여기다가 이제 노는 이유가 이번 10월 15일 대책 중에 하나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종합대책에 나왔던 것 중에 분명히 지금 예전부터 우리 이 법령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법이 개정이 될 거라고 막 개정 이거 하겠지 하면서 계속 왔던 건데 아니요, 개정 없어요. 더 강화시켜 버렸어요. 그 지문이 여기에 들어있어. 그 지문이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이런 지문들이 시험 문제에 반영이 돼도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지문이라 뭐 이번에 새로 나온 그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출제할 수 있는 거지. 1번 매매로 농지 이외를 취득했다. 그럼 유상으로 농지가 아닌 걸 유상으로 취득하면 농지가 아니니까 1000분의 40이 되는 거야. 30이 아니라 40. 두 번째 교환도 매매하고 똑같죠. 농지인 토지 그랬어요.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했으니까 여기는 30. 살짝 헷갈렸을 거예요. 이건 낚인 게 아니라 본인이 암기를 잘못한 거예요. 지금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기억은 탈락. 자, 기억은 탈락. 그럼 이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밑에 보기에서 기억 들어간 거 탈락. 자, 환매 등기. 자, 환매 등기가 딱 나오는 순간, 등기가 보이는 순간 너 빼. 등기 나오면 너 빼. 뺀술 맞았네. 자, 이제 이번에 제가 예전에 혹시 강의 제가 할 때 새 정부 들어서면 조정 대상 지역 아마 전국으로 묶어버릴 거라고 분명히 묶어버릴 거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묶어버렸잖아요. 예. 서울 완전히 그냥 싹 묶어버리고 경기도 지역 대부분 묶어버리고 수도권 싹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면서 분명히 지금은 4군데만인데 아마 안심 못 할 거예요. 묶을 때는 한꺼번에 묶어버릴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로 한꺼번에 묶어버렸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걸 이렇게까지 묶어버릴 수는 누구도 예상 못했어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취득하면 이거 세금을 더 많이 물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출제를 안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나올 때가 딱 된 게 바로 요 지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연습했죠.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내가 이번에 집을 샀는데 이번에 두 번째 집이요. 자, 두 번째 집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두 번째 집을 사면 몇 배로 중과세하고? 2배. 자,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 집을 샀는데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면 몇 배? 4배. 자, 다시. 이번에 세 번째 집을 샀는데 조정 대상이 아니면 2배. 조정 대상이 아니면 2배. 이번에 네 번째 집을 샀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면 4배. 조정 대상이 아니어도 4배. 됐죠? 그럼 조정 대상 지역 내의 3주택 세 번째 집이니까 몇 배? 4배. 4배로 중과세합니다. 그러면 니은, 디귿 이렇게 답이네. 동그라미 디귿번 같은 거 조심을 좀 하셔야 돼요. 올해 지금 정책 바뀐 규정하고 똑같은 내용이고 옛날부터 있어서 새로 법을 만든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법령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익혀주셔야 돼요. 저 지문은. 문제 8번. 취득세 부가징수가 나오면 습관적으로 할 일이 딱 2가지만 생각하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취득세는 내가 알아서 그런가요? 정부가 알아서 그런가요? 내가 알아서. 그럼 보통 징수가 아니라 신고 납부.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상속. 상속이 나오면 무조건 상속이 나오면 무엇부터 확인한다? 달의 말일. 없네. 틀렸네. 개월수부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속 개시일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또는 외국에 주소 있으면 9개월. 이제 증여가 나와도 증여든 부담부 증여든 다 똑같으니까 증여가 나와도 뒤에는 뭘 생각한다? 달의 말일. 증여. 그냥 개월수를 먼저 보면 안 돼요. 달의 말일을 먼저 보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상속이나 증여가 나오면 무조건 달의 말일.
달의 말일 딱 나오고 증여는 달의 말일 3개월, 상속은 달의 말일 6개월. 이렇게 생각하시면 작년 시험은 2번이 나왔어. 그럼 올해는 3번이 나올 차례예요. 부담부 증여 여기 나올 차례예요. 이제 동그라미 4번은 신고 기한 내에, 그러면 신고 기한 내에 등기를 하려고 하네. 그럼 60일이나 3개월이나 6개월 전에 등기를 먼저 하려고 하면은 등기 서류를 등기관서에 뭐 하는 날까지? 접수하는 날. 접수하는 날까지 이 말은 거 등기하기 전까지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고. 자, 5번. 이런 질문 해놓고 되시면 안 된다고 그러죠. 처음에 먼저 일반 과세로 세금을 내놓고 나중에 중과세로 바뀌면은 이미 낸 세금을 그대로 놔둔다, 빼준다. 빼준다. 자, 빼줄 때 가산세를 포함해서 뺀다, 제외하고 뺀다. 제외하고요. 언제나 여기만 바꾼다 했잖아요. 바꿀 수 있는 지문은 딱 요거 포함이다, 제외다, 요것만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 9번. 문제 9번은 이게 조금 정답을 못 찾는 분 몇 분 계시네요, 아직. 자, 1번은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등기를 안 돼 있을지라도 실제로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하면은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시면 돼요. 여기요. 등기나 등록을 안 해도 된다는 걸 조심하세요. 그럼 1번은 답이에요. 1번이 답인데. 자, 2번은 작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거래다. 조합에서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너는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과세.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그다음 세 번째,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하며 원칙은 비과세지만 단 내가 대가를 받으면 비과세다, 안 받으면 비과세다. 안 받으면 비과세다. 그런데 뭔가를 받아버리면 그때는 과세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받아버리면 과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하고 똑같냐면 재산세에 내가 내 물건을, 정부가 내 물건을 사용을 할 때 나에게 대가를 주고 유상으로 사용하면 재산세, 과세. 무상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그 논리하고 똑같아요. 내가 물건을 취득해서 정부에게 공짜로 주면 비과세. 뭔가 바꿔주면 과세.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임시라는 단어가 나오면 딱 두 개를 생각하셔야 돼요. 임시 나오면 몇 년이 지났는가를 생각한다. 1년. 자, 1년. 1년을 초과하지 않았어요? 1년을 초과하지 않았어요? 그럼 부과하지 않는다. 단, 가로 꼭 확인할 것. 사치성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사치성 재산을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틀렸네요. 언제나 문제 틀 때 그냥 바꿀 수 있는 단어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치성을 포함해서 비과세 되는 거 아니에요. 사치성은 1년이 안 돼도 과세. 자, 공동주택의 개수가 나와도 여기도 두 가지. 자, 공동주택의 개수를 통해서 가액이 증가되더라도 내 주택의 금액이 얼마가 안 되면 비과세. 9억 이하는 부과하지 않는데 단 하나 더, 대수선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반드시 시험에 출제할 때 내는 것들만 정확히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꿀 때 여기 숫자를 바꾸든지 아니면 대수선을 포함한다라고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만 바꿔. 또 임시 나오면 1년을 2년으로 바꾸든지 여기를 사치성을 포함한다, 제외한다로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다른 건 없어요. 바꾸는 것들을. 그래서 연습하실 때 그냥 공동주택을 개수했다 그러면 무조건 9억이 안 되면 비과세인데 대수선은 제외한다. 이 습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10번. 등록면허세는 언제나 종합 문제로 나오니까 이 전체 흐름을 잘 타셔야 돼요. 1번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모두 공통점이에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모두 공통점인데 외국 정부가 취득하거나 외국 정부가 등록을 하더라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모두 다 부과하지 않는다. 단 우리 정부가 물건을 취득하거나
우리 정부가 등록을 할 때 세금을 물리면 우리도 그 정부에게는 안 물린다? 물린다? 물린다. 자, 두 번째. 요 지문을 처음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유상으로 이전하여 등기. 그러면 물건을 취득해서 유상으로 이전 등기는, 이전 등기는 원칙은 무슨 세로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등기 원인이 취득과 이전에 대해서는 취득세로 과세를 해야 돼. 근데 취득세 과세가 불가능하며 무슨 세로 돌리면 되고, 그렇죠. 등록면허세로 돌리면 돼. 등록면허세로 돌릴 때 그러면 취득세 세율 중에서 몇 프로 빼고 등록면허세로 돌리면 되고, 2% 빼고, 됐죠? 자, 그러면 유상이니까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3%, 농지가 아니면 4%, 둘 중에 높은 거 4%에서 2% 빼니까 2% 남았네. 그래서 2%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주택을 취득세에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6억이 안 되면 1%, 9억이 초과되면 3%. 여기에서는 뭐 금액에 따라서 1, 2, 3으로 막 나눠지다 보니까 그 높은 걸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외적으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세금의 몇 프로를 등록면허세로 가져오면 되고, 50%. 그러세요. 취득세 세율에 50%를 곱한 세율을 등록면허세 세액으로 갖다 쓰시면 돼. 왜냐 앞에서 유상으로 이전할 때 4%에서 2% 빼고 2%니까 4%에서 반절 빼고 2%니까 50% 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택을 유상으로 거래할 때도 취득세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것에 몇 프로를 등록면허세로 가져오면 된다. 50%. 그렇게 잡으시면 돼. 그래서 이번 지문은 지금까지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지문이에요. 근데 출제에 어떻게든지 시험에 출제 안 된 걸 찾아내려면 저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자,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인 등록에는 취득세 제척기간 이미 지났다. 그러면 취득세 제척기간이 지났으니까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고 등기하려면 무슨 세로 돌려서 받아야 되니까 등록면허세로 돌리니까 이것들은 등록면허세 등록에 포함 안 된다? 된다. 이미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니까 여기까지만 딱 보는 순간요, 이미 취득세 제척기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취득세 부과가 이제 불가능하니까 등기를 하려면 무슨 세로 돌리고 등록면허세로 돌려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등록면허세로 돌려서 받더라도 원칙은 무슨 세를? 취득세를 등록면허세로 돌리더라도 그러면 시점은 시점을 기준으로 잡을 때는 취득 당시로 잡아라, 등록 당시로 잡아라. 취득 당시로 잡아야 되는데 이미 제척기간이 너무나 오래전에 지났다 보니까 취득 당시와 등록 당시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걸로 간다, 낮은 걸로 간다. 큰 거, 더 높은 금액을 과세 표준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시험에 안 나온 지문이라는 얘기예요. 그 과세 표준 잡는 거, 그걸 시험에서 한 번도 안 냈으니까 그 지문을 생각을 꼭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4번은 요 지문을 시험에 안 내다 보니까 최근에 몇 년, 4년 동안 안에 요 지문을 2번이나 써먹었어요. 토지 건물을 일괄 거래해서, 이거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양도소득세 똑같아. 다 똑같아요. 일괄로 거래해서 건물하고 토지 가격 내가 구분을 못하면 누가 정한 금액으로 구분하면 되고, 정부가. 그러면 정부가 정한 면적 비율로 구분해라, 가액 비율로 구분해라. 가액 비율로. 자, 여기서는요, 가액의 비율, 여기에 가액을 면적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으니까 가액의 비율로 나눠가지고 각각 건물과 토지의 가액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이제 요 지문이 양도소득세에서 개정된 지문으로 살짝 틀어놓은 지문이 있었죠. 토지 건물을 일괄 양도하여 토지 건물의 가격 구분이 불가능할 때 내가 구분한 것과 정부가 구분한 방식의 차이가 몇 프로 이상 차이가 나면, 30% 이상 차이가 나면 내 구분은 잘못된 거다. 단
내가 구분할 때 다른 법령에 있는 걸 참고해가지고 구분했을 때는 30% 이상 차이가 나도 불분명한 걸로 봐라, 분명한 걸로 봐라, 분명한 걸로 봐라. 이 지문이 양도소득세 나온 그 지문하고 연관된 지문이에요. 자, 5번.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해서 등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등록면허세 내는 사람은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고, 등록하기 전까지요. 등록을 하기 전까지요.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1번. 등록면허세 다시 또 종합 문제네요. 자, 1번은 납세지요. 납세지 문제나 등록면허세 납세지 나면 딱 두 개로만 보세요. 부동산 소재지 확인되면 부동산 소재지, 확인이 안 되면 등록 관청 소재지. 부과할 수 없다. 확인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으니까 등록 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자, 두 번째. 채권 금액을 과세액으로 정해야 되는데 채권 금액이 없으면 세금을, 등록면허세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받는다. 어떻게 해서? 찾아서. 다른 걸 찾아서. 자, 다른 걸 찾아.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이나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대신 채권 금액으로 보고 이걸 찾아서, 다른 걸 찾아서 채권 금액으로 삼아서 세금을 물려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안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6,000원이 안 돼도 얼마를 받는다? 6,000원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금액이 없다고 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채권 금액이 없으면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이제 3번.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이라는 이런 멘트가 나오면은 무조건 무슨 글자를 찾아라? 텐자만 찾아라. 근데 시험에서 자산 재평가를 하도 많이 써먹어가지고 이제는 감가상각으로 바꿔서 내. 자산 재평가를 싹 지워버리고 감가상각만 딱 나와도 변경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라. 자, 4번. 시험에 나오면 4번을 올해 계속 답이라고 해서 답으로 지금 계속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등록하기 전에 신고는 안 했지만 세금만 납부해버리면 신고한 걸로 봐라, 안 한 걸로 봐라? 한 걸로 봐라. 신고한 걸로 보니까 가산세를 따로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그래서 4번 이게 답이에요. 채권자 대위. 채권자는 나를 대신해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자, 그 사실을 어떻게 알려줘라? 즉시 통보해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12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재산세 문제예요. 재산세 문제에서 재산세 문제 딱 나오면 첫 번째가 과세 대상물. 자, 대상물. 재산세 대상이 되는 것은 혹시라도 저같은 문제를 낼 때 좀 삐딱하게 되면 과세 기간, 개시일, 과세 기준일, 현재 이렇게 내는데 만약에 제가 문제를 만약에 낸다면 과세 기간, 개시일, 현재 이렇게 써놓을 수 있어요. 납부 개시일 그러면 7월 16일 현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6월 1일 현재가 돼요. 6월 1일. 6월 1일 현재가 되는데 혹시라도 또 1월 1일 현재 이렇게 나와도 틀린 거예요. 지금 6월 1일이라는 단어를 작년까지 연속 9년을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날짜를 출제위원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냈냐면 6월 1일, 5월 1일, 7월 1일 계속 이렇게 냈어.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이것만 냈는데 1월 1일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럼 1월 1일 현재라고 내놓으면 틀리실 분은 한 반절은 생길 거예요. 그건 안 봐요. 그건 안 보고 이것만 봐.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맞았네. 여기가 1월 1일이라 써줘도 안 봐. 그러니까 날짜 기준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날 현재가 제일 중요한가요? 6월 1일 현재. 6월 1일 현재. 그래서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일 이 날짜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뒤에 종류들을 확인하시고. 자, 두 번째. 올해 시험 볼 때 계속 이거 나올 거라고 지금 자꾸 알려드리고 있는 게 이거예요. 공부상과 사실이 다르면 원칙은 뭐에 따라서 물려야 되는데 사실에 따라서 물려야 되는데 단 예외적으로 과세 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만 공부상과 달리 사용하고 있을 때는 사실에 따라서 물려라, 공부상에 따라서 물려라. 공부상. 자, 여기서요. 일시적으로 공부상과 달리 사용하고 있으면, 잠깐 동안만 공부상과 달리 사용하고 있을 때는 사실에 따라서 물려라, 공부상에 따라서 물려라. 공부상 현황에 따라서 물려라, 이런 거예요. 그럼 하나 더 있었죠. 하나 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지 않고 공부상과 달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사실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해 봤더니 오히려 공부상보다 세금이 낮아져 버리면 그때는 뭘로 가고? 공부상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 3번. 부속된 토지, 주택은 건물하고 땅을 묶어서 주택이라니까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았을 때는 바닥에 10배. 10배 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 토지로 간주합니다. 자, 4번. 다가구. 재산세에서 다가구가, 이건 재산세 문제예요. 재산세에서 다가구가 나오면 딱 글자, 두 글자 찾으시면 돼요. 무엇과 뭐만 찾으면 돼? 독립, 분리 두 개예요. 1가구가 독립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따로따로 칸을 나눠서 분리해서 생활하고 있으면 전체를 한 집으로 잡아라, 각각을 집으로 잡아라. 각각을 주택으로 잡아라, 이런 식이에요. 자, 일동이라는 지문이 나오면 면적 크기를 비교한다,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는다. 그러면 비교하지 않으니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일동이 나오면 50%라는 개념, 비교 개념만 없으면 돼. 그럼 1구. 자, 1구는 면적 크기를 비교한다,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한다. 자, 비교한다. 그럼 비교할 때 어떻게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몇 프로가 넘으면 50%? 자, 이상이다, 초과한다. 이상. 50% 이상이면은 전부가 주택이다, 주택만 주택이다. 전부가 주택이다. 자, 13번. 자, 이거 엄청 어려워요. 13번. 오! 정답률은 88% 나왔어요. 엄청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거 뭐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가 이번 연도에 감정평가사 부동산 학개론 부동산학 1차 부동산학에 나온 지문을 혼용해서 여기 지금 이 문제 만든 거예요. 감정평가사에서 1차 부동산 학개론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세법이 아니에요. 철거. 자, 철거 하나만 딱 생각하세요. 철거. 자, 오늘이 6월 1일이야, 이제. 머릿속에 딱 생각. 오늘이 6월 1일인데 6월 1일 되기 전에 이미 건물을 부셔버렸어. 건물을 부셔버렸더라도 오늘부터 몇 개월 전에 부셔버린 것은 건물이 있는 걸로 보고 계산한다. 그것도 계산 이제 알았어요. 6개월. 자, 다시. 6월 1일 현재 지금 건물이 있던 걸 5월 달에 건물을 쓸어버렸다고 생각해. 5월 달에 건물을 쓸어버리고 6월 1일 날 건물이 없고 맨 땅만 있어. 그럼 나대지죠. 나대지면 종합합산 토지라고 해서 0.2에서 0.5의 세율로 과세를 해야 맞아. 그런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6월 1일 단 하루만 가지고 계산하니까 내가 불리하지 않냐. 중간에 부셔버리고 그거 다시 그냥 맨 땅만 가지고 있다 해서 나한테 불이익을 주면 안 되지 않냐. 건물이 있었다고 자꾸 이야기해서 정부한테 소송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겼어. 그러면 6개월 안에 부셔버린 건 건물이 있는 걸로 봐주겠다. 그럼 건물 밑에 있는 땅은 영업활동의 땅으로 봐서 별도합산 토지로 봐주는 거. 그럼 별도합산은 0.2에서 0.4로 세율이 낮아. 그래서 종합합산보다는 별도합산으로 해줘야 세금을 좀 줄여주니까 이제 6월 1일 날 이미 건물은 멸실이 됐더라도 몇 개월 안에 부셔버린 거. 6개월. 자,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말 뜻이 딱 나오면 그 법에서 정해진 규정이니까 법대로 했으니까 그냥 부셔버린 건물이 없다고 본다는 냐, 있다고 봐준다는 냐인가? 있다고 봐줬다.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 땅으로 봐서 이제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 별도합산 대상입니다. 상가 땅입니다. 이렇게 봐주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기억은 탈락. 자, 두 번째, 종중 나왔네요. 종중 옆에 있으면 힘들죠. 그러니까 얼른 종중하고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별도 나왔으니까 틀렸네요. 분리.
정중하고는 분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기억, 니은 틀렸어. 그러면 기억, 니은만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옳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밑에서 기억하고 니은 들어간 거 다 틀렸어. 그럼 답은 5번이네. 이렇게 풀었으니까 답을 맞췄던 거예요. 기억, 니은 두 개를. 안 그러면 니은만 보고 풀어도 답을 맞출 수 있어요. 니은. 자, 그럼 이제 니은만 봐볼게요. 니은, 정중은 분리니까 니은 들어간 거 다 틀렸어. 그럼 이제 2번하고 5번인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니을을 한번 봐볼게요. 니을 번만.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았다. 소유가 모른다. 소유를 모르니까 누구란 얘기인가? 사용자. 사용자. 그럼 여기 맞았네. 그럼 5번이네. 이거 틀렸겠네. 이렇게 풀어서 정답률이 높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을 전체를 다 이해를 하셔야 필요는 없어요. 문제에서. 이제 디귿번 같은 경우는 약간 어려워. 디귿은 어려운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았어. 그러면 건물이 있는데 허가받지 않는 건물 밑에 있는 땅은 건물은 허가받지 않았으니까 건물 땅으로 봐라, 맨 땅으로 봐라. 아셨네. 맨 땅으로 봐서 너는 종합합산 토지입니다. 요 지문, 디귿번 지문 진짜로 많이 시험에 나왔어요. 엄청 많이 출제했어요. 허가받지 않는 건물 밑에 있는 땅은 무허가 건물의 땅은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토지입니다. 니을번에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았다. 귀속이 분명하지 않았으니까 소유자를 모르니까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자, 14번. 이거는 다 맞추셔야 되는데 82%밖에 안 나왔어요. 아직도 세율 구분이 약간 안 되신 분이 있어요.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 세율로 갈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이것만 딱 고정시키세요. 이제 여기 지금 이게 마무리니까 이걸 마무리 딱 지어놓고 혹시 이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되면은 안 틀리셔야 돼요. 이제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로 갈 수 있는 것은 주택과 토지. 그 중에서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이것만 딱 생각하세요. 모든 주택은 초과 누진세. 모든 주택은 초과 누진세. 그럼 건축물은 안 들어가죠. 선박도 안 들어가죠. 그다음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다. 고급 오락장에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하는 토지 사치성이니까 분리과세. 분리과세 토지는 4%. 이건 비례세율이네요. 이건 비례세율. 앞에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고 했으니까 분리과세고, 혹시 상가 건물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에 일정 기준 면적 이내에 그러면 그건 별도 합산. 그래서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한 건물의 부속 토지는 사치성이니까 분리과세. 요걸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번 여기 하나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돼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올해 나올 확률이 있어요. 작년에 어떻게 비쳤냐면 특별시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의 세율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내놨어요. 그러면 건축물은 초과 누진세율이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오죠. 건축물은 초과 누진세율이 없어요. 그래서요. 여기 나왔잖아요. 이 지문이요. 니은번 지문. 이거는 이 건축물은 0.5% 도시의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물이니까 0.5%의 비례세율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15번. 재산세 부가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라. 그럼 이거 작년 시험 문제 나왔던 지문이에요. 1번 지문이. 자, 올해 이제 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가 있는 후, 이 말은 이제 수탁자가 들고 있는 물건이 있어. 그러면 누가 세금을 안 냈으니까 수탁자 너 들고 있는 거 내놔라 그랬겠는가? 위탁자. 맞췄죠 이제? 위탁자가 체납해서 위탁자 재산을 털어도 부족하니까 수탁자에게 야, 너 위탁자 물건 들고 있는 거 내놔라 통지했어. 그랬더니 수탁자가 알겠어 내가 줄게 해놓고 그날 저녁에 살짝 누군가에게 팔아먹어버렸어요. 수탁자가 통지를 받고 그걸 누군가에게 팔아먹어도 납세 의무에는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됐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무 공무원들이 그 수탁자에게 통지서를 보낸 후에 수탁자가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세무 공무원은 핑 돈다 안 돈다?
안 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네가 팔아 내가 그냥 세금 포기한가, 나는 미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두 번째, 1,000만 원을 초과하고 이제 물납이라는 게 딱 나오면, 물납이 딱 나오는 순간 무조건 1,000만 원 초과 어디에 있는? 관할. 자기 관할 구역에 있는 무엇만? 부동산과 유가증권은 절대 안 된다.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실하다고 인정을 했더라도 주식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면 혹시라도 자, 국채나 지방채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문화재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재산세는 무엇만 받는다? 부동산만, 자기 지역에 있는 부동산만 물납을 받겠습니다. 자, 3번. 250을 초과하면 이제 재산세예요. 재산세 분할 납부는 250을 초과하고 몇 개월 동안 분할하면 되고 3개월.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자, 4번. 이제 고지서는 늦어도 납부 개시 며칠 전에는 발부해라. 5일 전. 5일 전에는 발부해라. 자, 5번. 여기서 이제 함정에 걸리신 분 있어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금액에 상관없이 땅은 금액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언제 낸다? 9월. 토지는 이 생각하세요. 토지는 무조건 금액이 20만 원이 넘었든 말든 토지는 무조건 9월 16일에서 9월 30일. 그러면 건축물은 무조건 몇 월? 7월. 건물은 7월, 토지는 9월. 딱 그죠. 주택은 반절 7월, 반절 9월. 단 주택은 20만 원 안 되면 7월 달에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재산세 하나 더 있네요. 16번까지 가보죠. 재산세 비과세까지 가볼게요. 재산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 이제 국가가 1년 이상 사용했네요. 앞에서 똑같죠? 국가가 내 물건을 사용할 때 쭉 보니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자, 유료로 사용했으면 부과. 그러면 여기가 다만이니까 앞에는 유료라는 얘기인가 아니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비과세. 자, 두 번째, 환경 이렇게 나오면 환경에 관련된 세금 낸다 안 낸다? 낸다. 세금 낸다. 그러면 과세. 환경세, 과세. 근데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네, 공원자연, 보존지구 안에 있는 거 정부가 보존하니까 너는 부과하지 않는다. 보존지구는 비과세, 환경지구는 과세. 3번. 군사시설,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는 군시설은 부과하지 않는다. 단,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는 땅일지라도 전답, 과수원, 대지, 개인의 사적인 것은 과세. 그건 과세. 최종님이나 시험님은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임야들은 부과하지 않는다. 임시 그러면 몇 년을 기준? 1년. 딱 두 개 생각하세요. 1년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는데 단 하나 더. 사치성은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한다. 그러니까 딱 풀 때 요령이 있어요. 문제 풀 때, 지문을 읽을 때 다 읽는 게 아니라 딱 중에 핵심 단어를 먼저 딱 찾고 그 다음에 바꿀 수 있는 지문이 어떤가를 다시 찾아보고 습관을 그렇게 얼른 들어놓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17번부터는 다시 진행을 하죠.